안녕하세요. 송치경 노무사라고 합니다. 2024년 대비해서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 법령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법령은 1차 시험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목이죠. 1차 시험의 여러 과목 중에서 이 중소기업 법령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다양한 법률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오히려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소기업 법령의 출제 경향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문항수가 25문제로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범위의 법령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법령에 대한 부분은 제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중소기업 법령에 포함되는 이 법령의 숫자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요 법령들은 매번 개정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면서 법령들도 같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점이 시험 전이라면 시험이 닥쳤을 때 항상 새로운 법령으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법령들을 항상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하고요. 그리고 법 개정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부분들이 이제 저희 중소기업 법령의 전반적인 법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괄호에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출제된 문항수입니다. 그래서 법령마다 출제 빈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이런 법령들은 출제가 3문제씩 나왔어요. 또 중소기업 인력개발, 인력지원 특별법,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3문제씩 출제되는 법령이 있는 반면에 2문제가 출제되거나 또 1문제 이렇게 나오는 법령의 출제 빈도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매년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2023년도의 출제 빈도수가 24년도에도 유사할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나와 있는 3문제가 출제되는 영역들을 좀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2문제, 1문제 출제되는 법령들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각 법령별 중요도나 이제 문항수를 고려해서 좀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령과 시행령상에 주로 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그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해당되는 범주 그리고 구성 요건 또 효력이나 또 위반 시의 어떤 규제들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변화와 함께 이 법령별 특성이라던가 그리고 각각 그 법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한다면 이 출제 경향을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문제은행식의 출제 방식이다 보니까 22년도 이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23년도 기출문제는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24년도는 어떻게 출제될지 그런 걸 같이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제와 관련되는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법령은 이제 법학에 기반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학의 어떤 일반적인 민법이라던가 형법이라던가 이런 기본법의 특성보다는 주로 정책적인 특성을 갖는 어떤 특별법적인 이런 법령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의, 용어,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잘 하고 그리고 용어를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법학에서 필수적인 거죠. 법학 학습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 제도 또는 법 규정이 갖고 있는 범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범주라는 뭐냐면 그 법 규정이 누가 누구를 무엇을 언제까지 적용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과 그리고 목적 그리고 기한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기에서 나오는 문항들은 바로 이런 범주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과 범주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효과나 혜택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준수했을 때의 효과나 혜택이겠죠. 근데 미준수했을 때, 위반했을 때의 제재 부분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학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요건과 효과, 이렇게 보통 법학에서는 우리가 개념, 요건, 효과 측면에서 주로 문항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시되 주로 우리는 이제 범주,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또는 어느 시기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습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 이게 우리가 공부에서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중소기업 법령을 접하시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들은 계속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외우려고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보다 보면 숙지, 암기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요거는 반복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예, 반복학습. 근데 반복학습 어떻게 하냐? 결국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숙지하고 이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요거를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중소기업 법령에 주로 출제되는 문항들, 주로 출제되는 경향들 그리고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제 경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법령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교재 작업이나 기본적인 자료들은 법령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반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차에 따라서 좀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최신의 법령들, 시험 보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시행되는 최신의 법령들을 반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들을 항상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이 갖고 있는 특성들, 우리가 이제 오지선다 문제에서 이 오지선다 문제는 주로 틀린 것, 맞는 것, 옳은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지선다에서 어떻게 가려낼 거냐.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요건과 효과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도 이해되고 그런 것들이 숙지가 되면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이러한 출제 경향이나 공부 방법들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준비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 경영준수 1차 중소기업 법령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